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더영기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금값은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전쟁은 안전자산금을 밀어올리는 대표적 이벤트니까요. 그런데 2026년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면의 세 숫자를 보십시오. 브렌트유는 3% 급등해 74달러를 넘었는데 정작 렌지선이 피격된 그날 금은 오히려 1.1% 하락했습니다. 연초 이후 금 ETF에서는 18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지정학 뉴스가 나올 때 금값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흘에 걸쳐 급박하게 전개됐습니다. 7월 7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 세척을 공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카타르 국영렌즈 운반선 알레카야트호가 포함됐고 합동해양정보센터는 해협 위협 등급을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7월 7일에서 8일에 걸쳐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 대한미사일 기지 등 8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미 재무부는 이란의 원유 판매 면허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합의를 시간 낭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회원님이 주목하실 대목이 있습니다. 유가는 분명히 급등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브렌트유는 3% 올라 74달러 선인데 지난 3월 해협이 완전히 봉쇄됐을 때는 12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시장은 이번 충돌을 전면 봉쇄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 수준으로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말씀드린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전쟁 직전 67달러였던 브렌트유는 3월 봉쇄 정점에서 1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6월 휴전 서명 이후 73달러로 내려앉았고 이번 충돌에도 74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이번엔 제한적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완전한 봉쇄가 아니라 통과 위협 단계입니다. 실제 물리적 공급 중단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둘째, 하메네이 국가장 예식이 7월 9일 종료되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봉쇄가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브렌트유는 110달러 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진짜 변수입니다. 즉, 회원님께서 앞으로 지켜보실 핵심은 충돌이 났느냐가 아니라 봉쇄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의 절반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의 금은 위험이 아니라 실질금리에 반응한다. 화면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탱커가 피격되면 호르무즈 공급이 위협받고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패드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신이 머시 의장 체제에서 패드는 긴축을 고수하고 있죠. 그 결과 실질금리가 높게 고착되고 이자를 주지 않는 금액에는 이것이 결정적인 역풍이 됩니다. 여기서 회원님께서 꼭 기억하실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패드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금의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동결 결정 그 자체보다 성명서와 기자회견의 톤이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한다. 조기 인하는 없다. 이런 매파적 메시지는 금리를 그대로 둬도 채권 수익률과 달러를 끌어올립니다. 실질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유가가 아무리 뛰어도 금은 오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7월 7일 미사일이 오가는 그날 금이 오히려 1.1% 하락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 시장에서 자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엇갈림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금융수요. 즉 ETF에서는 연초 이후 18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JP모건은 원래 올해 400톤 순유입을 예상했다가 50톤 순유출로 전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반면 아래쪽 실물 수요는 정반대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고 중국의 5월 실물 금 수입은 전년 대비 63% 급증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핵심을 하나 더 짚어줍니다. 이번 하락은 새로 공매도가 들어와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락의 82%는 기존 매수 포지션을 정리하는 롱 청산이고 신규 숏 진입은 18%에 불과합니다. 머니 매니저들의 약세 베팅은 여전히 역사적 저점 부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세장이 끝났다는 선언과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꾼 베팅이 아니라 단순한 포지션 리셋이라면, 그리고 실물 수요 주체가 여전히 사고 있다면 구조적 강세 논리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주요 투자은행 7곳의 연말 목표가를 정리했습니다. 언뜻 보면 여전히 강세입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는 6,000달러 안팎을, UBS는 5,500달러를 제시합니다. 현재가가 4,100달러 수준이니 목표가는 훨씬 위에 있죠. 하지만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UBS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는 5월에서 6월 사이 목표가를 이미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은 4,900달러까지 낮췄고 SBC는 아예 전 목표가를 포기하고 레인지만 제시합니다. 둘째, 이들의 논거를 뜯어보면 하나같이 단기 약세, 장기 강세라는 양다리 화법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크게 틀리지 않게 설계된 표현이죠. 회원님, 숫자보다 조건을 보십시오. 6,000달러라는 목표가는 연내 패드 인하라는 가정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인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목표가는 즉시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컨센서스의 맹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비판적으로 볼 때 회원님께서 유의하실 맹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는 결국 가정의 함수입니다. 6,000달러 목표는 연내 패드 인하를 전제로 합니다. 그 전제가 깨지면 목표가도 함께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참이어야 이 전망이 성립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둘째, 강세와 약세 요인의 비대칭적 배치입니다. 셀사이드 보고서는 약세 요인인 ETF 유출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세 요인인 중앙은행 실물 매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뒤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의 원래 동력인 실물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종료 선언은 과도합니다. 셋째, 20% 룰의 자의성입니다. 고점 대비 20% 하락이면 베어마켓이라는 정의는 주식시장 관행을 변동성 큰 원자재에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만약 1월에 5,590달러 고점 자체가 과열이었다면 지금의 4,100달러는 강세장 종료가 아니라 과열 정상화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셀사이드의 결론을 권유해 기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논리의 빈틈을 스스로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값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방향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4가지 조건부 시나리오로 정리하겠습니다. 각 경로를 무엇이 촉발하는가와 함께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첫째, 에너지 인플레 재점화. 가장 유력한 경로입니다. 봉쇄가 장기화되어 유가가 110달러 위로 올라가고 패드가 매파 기조를 유지하면 금은 3,500에서 4,000달러대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둘째, 지정학 완화입니다. 장례식 종료 후 협상이 재개되고 봉쇄가 풀리면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소멸하며 조정이 이어집니다. 확률은 중간입니다. 셋째, 금융 여건 완화입니다. 고용이 급냉의 패드가 인하로 돌아서고 실제 금리가 내려가면 ETF 유입이 재개되며
금은 4,500달러 위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월 고용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확률은 낮음에서 중간입니다. 넷째, 스태그플레이션. 꼬리 위험입니다. 유가 급등이 성장 둔화와 동반되면 실질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금이 다시 부각되며 상방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확률은 정성적 판단이며 실질금리와 달러, 유가의 실제 경로에 따라 언제든 바뀝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세장이 끝났다가 아닙니다. 금융 수요는 빠졌지만 실물 수요는 남았고 방향은 지정학이 아니라 실질금리와 달러가 결정합니다. 회원님을 위해 3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실질금리, 달러의 삼각관계가 금의 상단을 제약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매집과 탈달러와 재정적자라는 구조적 동력이 하단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입니다. 셀사이드의 6,000달러 목표가를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그 전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즉 연내 패드 인하가 실제로 실현되는지를 추적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조건을 보십시오. 오늘 내용이 회원님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서 실제로 금값을 움직이는 건 패드 성명서의 톤이라는 점,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한 수치는 2026년 7월 8일 시점의 공개 자료 기준이며 지정학과 통화정책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냉정한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토영기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